오래 보유는 하지 않으시고 엑싯을 바로바로 하시는 스타일이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종 목적지는 있을 것 같아요. 신축이라는 밸류 에디드 방식을 선택해서 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계시는 투자자라고 판단이 되네요. 네, 안녕하세요. 위파인드 정유주입니다. 오늘은 방송에서는 2인자라고 불리는 박명수님의 건물 투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지금 방영 중인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이 프로그램에서 박명수님께서 성수동 상권을 분석하는 장면을 좀 유심히 봤었어요. 소비 트렌드가 어떻고 상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분석을 엄청 잘 하시는 거예요. 박명수님이 어떤 건물을 매입을 하셨고 매각을 하셨는지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첫 번째 건물 투자 사례입니다. 성신여대역 인근에 있는 건물로 코너 건물이에요. 대지 면적은 53.6평, 연면적은 142평이고요. 2011년도에 29억에 매입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해서 스타벅스를 입점시키고요. 2014년도 46억 6천만 원, 한 18억 정도로 매각을 한 사례입니다. 당시에 월 임대료가 한 900만 원 선이었다고 해요. 근데 스타벅스가 입점되면서 수수료 매장이긴 하지만 매출이 좋기 때문에 임대료가 한 1,600만 원 정도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성신여대 입구역은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리브영, 파리바게트, 탐앤탐스, 투썸 뭐 이런 유명 프랜차이즈가 입점해 있다라는 뜻은 배우 수요도 많아서 상권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입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4년도에 이 건물을 매각을 하시고 방배동 함지박 사거리 인근의 대로변에 있는 토지를 매입을 하셔서 신축을 하셨습니다. 이 토지는 기사식당 주차장으로 이용했던 토지인데요. 토지 매입가는 88억이고요. 건물을 지상 5층 지하 없이 신축을 하셨고 신축 비용은 한 21억 정도 소요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준공을 해서 174억 5천만 원에 매각을 하셨습니다. 세전 수익으로 65억 정도 시세 차익을 보셨는데요. 지하 없이 건물을 짓기는 했지만 임차 구성을 엄청 잘 하셨어요. 첫 번째 건물처럼 1층에는 스타벅스를 입점시켰고요. 2층에서 5층까지는 병원과 학원을 입점한 건물로 우량 임차인이 입점해 있고 대로변에 입지했기 때문에 아마 건물을 매수하시는 분이 매입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건물입니다. 대표님, 근데 이 큰 건물에 지하 주차장이 없는데 그러면 주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하 주차장은 없지만 자주식으로 지금 20대가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신축 때 고려하지 않은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넓은 부지에 신축하면서 지하 없이 그대로 올리는 거랑 돈 더 들더라도 지하를 파서 주차장 하는 거랑 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선은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대지가 우선 워낙 커요. 222평이에요.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건물 연면적에 한계가 있어요. 40평당 한 대거든요. 419평이면 주차장 대수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았었고 지하를 파지 않아도 충분히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대지가 넓다 보니까 사업성 검토를 했을 때 아마 주차장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건물이 뭐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건물 용적률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주차 공간이 많이 필요했다라고 하면 지하를 파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하지만 많이 올릴 수 있는 입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상 5층으로 지으셨고 주차장 대수도 지금 20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2020년도에 건물을 매각을 하시고 시세 차익을 조금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입지 좋은 곳에 건물을 또 신축을 하게 됩니다. 홍익대학교 바로 앞에 2층짜리 구축 건물을 139억에 매입을 하셨습니다. 입지가 좋다 보니까 구축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평당 1억 1,600만 원에 매입을 하셨는데 신축 비용은 한 37억 정도로 예상이 된다라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장님은 당나귀기에서 지금 현재 공실 문제로 조금 골머리가 아프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연예인분들도 코로나 공실을 피해 가실 수는 없었나 봅니다. 지금은 우선 음식점도 입점해 있고 그리드 엔터테인먼트도 입점이 돼 있어요. 아무래도 시기가 지나면 공실 문제는 입지가 좋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방배동 때는 지하를 안 팠잖아요. 근데 이 건물은 지하 2층까지 팠습니다. 홍대 상권은 그래도 명실상부한 상권이라고 생각이 돼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침체가 되어 있긴 하지만 요새 가보면 정말 상권이 활발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낮 장사와 밤 장사도 할 수 있고 워낙 탄탄하게 자리 잡은 곳이라 홍대 지역도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명수 형님이 산 빌딩 3개가 다 스타벅스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진짜 신기하게. 마지막 거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마지막 거는 스타벅스가 들어있는 건물을 샀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제가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는 네네. 내 건물에 이거는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브랜드 같은 것도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스타벅스 좋아해요. 다른 프랜차이즈들도 좋아하지만 아직까지는 스타벅스 매장을 선호하지 않을까. 입지 좋고 유동인구 많은 곳에 입점을 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분석한 상권이다. 그곳에 건물을 사고 싶다. 10년간의 투자 성향을 보면 다 되어 있는 수익률을 보는 건물을 매입을 하시진 않으셨어요. 첫 번째 건물은 신축은 하지 않으셨지만 리모델링을 통해서 시세 차익을 보셨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신축을 통해서 큰 시세 차익을 보시려고 투자를 하셨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마지막 건물은 아직 시세 차익을 현실화하지는 못했지만 도로가 조건이 좋고 앞에 홍대라는 큰 대학가가 있는 상권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매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밸류업을 통한 시세 차익을 보는 진짜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계시는 투자자라고 판단이 되네요. 오래 보유는 하지 않으시고 엑싯을 바로바로 하시는 스타일이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종 목적지는 있을 것 같아요. 시드를 좀 빨리 불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런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박명수님께서도 그 중에서도 되게 공격적인 신축이라는 밸류 에디드 방식을 선택해서 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는 사람 나오니까 재밌어가지고 다음엔 서장훈도 부탁드릴게요. 서장훈님은 진짜 예전부터 되게 시기가 안 좋으셨을 때 건물을 또 투자를 하셔서 장기 보유하신, 어떻게 보면 되게 안정적인 투자를 하신 거거든요. 시세 차익을 아직 보지는 않으셨어요. 왜냐면 매각을 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대로변, 역세권에 그냥 오랫동안 보유를 하셔서, 저는 부동산 투자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셔서 자산 가치를 키우시는 분들도 많아서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명수님의 투자 성향을 좀 분석해보고 어떻게 투자를 하셨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저같이 일반인 사람들이 이런 투자를 어떻게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투자를 또 하고 계시거든요. 이 금액대가 엄청 괴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